자, 여러분, 이번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글로벌 경제 지켜보시면서 다들 숨죽이셨을 텐데요. 진짜 말 그대로 거대한 압력솥 같았잖아요. 지정학적 위기는 터지고 인플레이션 불꽃은 계속 타오르고 과연 이 뜨거운 압력솥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건지, 그리고 우리 글로벌 시장 시스템이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대체 어떻게 버텨낸 건지, 그 숨막히는 한계 시험의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스스로 이겨낸 거야? 아니면 누가 억지로 살려낸 거야? 4월의 그 엄청난 위기를 시장이 자연적인 치유력으로 버텨낸 건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서 간신히 연명하게 된 건지, 이걸 파악하는 게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읽는데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 빠르게 훑어볼까요? 1번, 4개의 핵심 유동성 배관. 2번, 시장의 충격 자연 흡수. 3번, 4월 30일 한계의 시험. 4번, 일본은행의 정책 강제 개입. 마지막 5번, 5월 전망 자연대 강제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4개의 핵심 유동성 배관. 글로벌 경제 전체를 아주 거대한 배관 시스템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스템 전체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딱 이 4가지 핵심 배관만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공급 병목을 꽉 쥐고 있는 원유, 돈 맥경화가 일어나는지 보는 사모 크레딧, 그리고 영원한 위기 피난처인 금, 마지막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근간이죠. 엔캐리 배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중 하나라도 꽉 막히거나 터지면 시스템 전체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두 번째 섹션, 시장의 충격 자연 흡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하게 될 아주 중요한 핵심 테마가 나옵니다. 바로 자연 흡수 대 정책 강제죠. 스스로 맷집을 키워서 버티는 건강한 시장이냐, 아니면 중앙은행 링거에 의존하는 시장이냐의 싸움인 건데요. 4월 중순까지만 해도 시장은 분명히 전자였습니다. 온갖 악재를 스스로 소화해내면서 정말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시면 4월 초에 분명 엄청난 구조적 위협들이 있었잖아요. 대형 사모펀드들 환매 중단 사태도 있었고, 블루아울 같은 소형 펀드에서는 환매 요청이 무려 41%까지 몰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시장은요, 이 사모 크레딧 위기를 시스템 붕괴로 번지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캐리 코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비용 정도로 자연스럽게 흡수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100 뚫고 올라갈 기세였던 브렌트유도 지정학적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94 선으로 얌전히 내려와 줬고요. 진짜 놀라운 회복력이었죠. 그런데 이 평온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는 좀 기묘한 역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한쪽에선 안전자산인 금이랑 비트코인이 공포를 피해서 막 오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리랑 산업금속 ETF인 XME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전쟁 공포라는 위기와 AI 인프라라는 엄청난 산업 호황이라는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시나리오에 동시에 양방향으로 베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버티기가 가능했을까? 그 절대적인 방패막이가 바로 이겁니다. 빅테크 실적 정말 어마어마했죠. 구글 클라우드 매출 63% 폭등,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40%, 아마존 AWS 28% 상승.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붐을 타고 쏟아낸 엄청난 실적과 마진이 거대한 쉴드가 되어준 겁니다. 에너지 배관이 덜컹거리고 난리치는 와중에도 이 막강한 실적 하나로 주식시장은 신고점을 뚫어버리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그냥 덮어버린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세 번째 섹션, 4월 30일 드디어 한계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시장의 자연 흡수력도 결국 한계를 맞이합니다. 4월 30일 단 하루 만에 브렌트유가 $118까지 치솟으면서 8.85%라는 충격적인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아시아 원유 재고 급감에 물류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 물리적인 한계가 시장의 흡수 능력을 순식간에 짓눌러 버린 거죠.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음이 울린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날 채권 시장에서도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동안 4.20% 박스권에 잘 갇혀 있었는데 이걸 아주 폭력적으로 뚫고 올라가더니 4.418%를 찍어버렸어요.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절대 안 내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른바 고금리 장기화의 현실이 뼛속까지 각인되면서 시스템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자, 압력솥이 폭발하기 직전의 가장 극적인 수치가 바로 이겁니다. 강달러 압력이 극에 달하면서
일본 엔화 스트레스 백분위수가 무려 99.6, 역사상 최악의 수치에 도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에너지 폭등하죠? 국채금리 폭발하죠? 거기에 최악의 에너 스트레스까지. 유동성 배관들이 동시에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야말로 압력이 한계치를 초과해버린 완벽한 폭풍 속에 갇힌 겁니다. 네 번째 섹션, 5월 1일 일본은행의 정책 강제 개입입니다. 자연 치유력은 완전히 바닥났고 당장이라도 압력솥이 터질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여기서 핵심은 이번엔 단순한 말뿐인 구두 개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밸브를 열기 위해 말 그대로 시장에 수백억 달러를 들이부으면서 물리적으로 직접 개입해버렸어요. 달러를 마구 집어 던지고 엔화를 사들여서 하루 만에 그 극단적이었던 스트레스 지수를 99.6에서 73.0으로 인위적으로 완전히 억지로 끌어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죽어가던 시스템에 강제로 인공호흡기를 달아버린 거죠. 긴급 밸브가 확 열리니까 시장 반응 어땠을까요? 4월 30일의 그 극강의 공포는 잊어버리고 엄청나게 환호했습니다. 시장은 이 강제 개입을 위기 넘겼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공포지수 VIX는 즉각 10% 넘게 폭락하고 S&P 500은 보란듯이 또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립니다. 거기다 신용시장의 스트레스 카운터마저 마법처럼 초기화돼 버렸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 이거 진짜 완벽하게 회복된 거 아니야? 싶을 정도였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5월 전망, 자연대의 강제. 방금 짚어본 타임라인이 그 숨막히던 4월 매크로 사이클을 너무나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죠. 4월 중순까지는 스스로 충격을 잘 흡수하던 시장이 4월 30일에 절대적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5월 1일 인위적인 강제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2일 이후 흐름을 보면 재밌어요. 억지로 짓눌러 놨던 환율이나 지표들이 다시 슬금슬금 되돌림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강제 구제의 약효가 슬슬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진짜 찐 마지막 시험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5월에 딱 지켜보셔야 할 핵심 지표가 이겁니다. 일본은행이 또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엔화가 100분위수 80 아래에서 스스로 안정화될 수 있는가?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예전의 4.20% 박스권 안으로 얌전히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118달러까지 갔던 원유 가격이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만 이제 시장이 인공호흡기 떼고 진짜 건강을 되찾았구나 하고 안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4월에 그 펄펄 끓는 압력솥을 거친 글로벌 경제가 이제는 스스로 숨통을 틔우며 자연 치유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앙은행이 꽂아준 린것 바늘에 의존해서 위태롭게 시한부를 연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들이 이 질문에 아주 냉혹한 해답을 내려주겠죠. 시장에 보내는 미세한 시그널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